네, 저희 2부 종목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이 두 분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유세벽 대표 그리고 이조 본부장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로 다음 시청자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밀리의 서재요. 밀리의 서재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6,963이고요. 네. 30%요. 16,900원대에 들어가셨고 비중은 네. 30% 가지고 계시고요. 네, 오늘 하락해서 걱정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특별하게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매수가까지 갈 수 있는지 궁금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두 분께 의견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의 의견 받아보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긍정과 부정이 나왔습니다. 그럼 일단 유세벽 대표님께 의견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는 뭐 이런 한강 신드롬 관련주들이 좀 상승하나 싶었는데 오늘 장에 다시 빠지더라고요. 네, 지금 뭐 한강 관련해가지고 예스24라던가 예림다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밀리의 서재 같은 종목도 같이 변동성을 좀 크게 보여줬는데 크게 올라왔던 만큼 단기 과대 상승에 대한 과대 낙폭이 다시금 출현되는 모습이고요. 제가 긍정의 의견을 드렸던 거는 17,000원 가격대까지는 충분히 다시 한번 반등의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한 달 이내에 지금 실적 시즌이잖아요. 10월 달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밀리의 서재 같은 경우에는 실적 기반으로 해서 충분히 17,000원 가격대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긍정의 의견을 드렸고요. 살펴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한강 관련해서 밀리의 서재는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출판 물류업 사업을 영위 중인 다산 네트워크스 한강의 대표작 채식주의자를 비롯한 소설을 출판한 창비를 주요 거래처로 두고 있는데 여기랑 밀리의 서재가 지난 1월에 컨텐츠 공급 계약을 체결했지만 다만 밀리의 서재에서는 한강의 책을 서비스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한강에 대한 낙수 효과는 솔직히 좀 기대해 보긴 어렵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 신규 상장 기업 중에서 이제 실적 안정성, 성장성 이제 8월 20일자 리포트입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증권사에서는 지금 목표가를 27,000원까지도 타겟팅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래량이 최근에 많이 터져줬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차익 매물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실적 기반으로 해서 충분히 17,000원까지는 갈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가급적 보신다라고 하면은 한 달 정도 여유 텀을 두시고 한 2만 원대 가격까지 좀 지켜보시면 충분히 승산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지금 한 14,000원 가격대까지는 다시 한번 찍어줄 수 있는 그런 기술적으로 그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만 원까지는 가능할 것 같다. 하지만 최근에 변동성이 심한 만큼 꼭 매도가를 걸어 놓으시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아모레 퍼시픽이요. 네. 12만 2,900원에 30%입니다. 매수가. 122,900원이면 혹시 오늘 매수를 하셨을까요, 시청자님? 예, 어제 했습니다. 어제. 어제 들어가셨고요. 네. 저점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신 거 맞으시죠, 시청자님? 예. 그럼 그래서 어떤 부분이 시간이 궁금하실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네. 전문을 좀 듣고 알겠습니다.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업 전망이나 주가 전망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네, 일단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잘 매수하신 거 맞으실지 긍정과 부정 팻말 들어주시죠. 월중립이 나왔네요. 그러면 이조 본부장님의 중립 의견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청장님 네. 어제 매수를 하셨는데 중립 들어주셨거든요. 네. 중립을 드린 이유는 사실 이제 여기서 저점을 다시 한번 이탈을 할지 안 할지 지금 판단하기에 좀 애매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중립 의견 드렸습니다. 왜냐면 아마 3분기 실적도 좋지 않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지금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에 대한 뉴스가 나왔던 시기를 보시면 이제 3분기 마지막 자락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로 진짜로 중국이 소비가 개선이 되는지 안 되는지 부분은 사실 4분기 실적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모레퍼시픽이 주가가 반등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중국에 대한 매출이 올라와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이 올라오는 데까지 확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 자체가 뭐 4분기 실적이면 내년에는 돼야지 확인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이때 중국 실적, 그러니까 2분기 실적으로 인해서 급락 나온 다음에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이 반등이 나올 때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 시기가 9월 달이에요. 9월 달이면 3분기 거의 막바지기 때문에 이번 3분기 실적에서도 긍정적인 실적이 나오기에는 쉽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봤을 때 그럼 지금 주가 빠지는 이유는 기대감이 있었던 코스알엑스에 대한 생각보다 부진 이러한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주가가 빠졌고 사실 매수 가격대 자체는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의 전망인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땐 4분기 실적 확인한 이후에나 방향성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전까지는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이번에 만약에 3분기 실적도 충격이 나오게 되면은 한 번 더 충격 받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뭐 생각 안 하시고서 투자하진 않으셨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매수하기에는 조금 저는 아직은 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중립 의견 드렸고 다만 매수 가격대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뭐 중장기 관점으로 보시겠다 하시면은 좀 끌고 가셔도 괜찮지만 한 번 더 충격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은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고 다만 이제 앞으로 코스알엑스라든가 이런 쪽에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된다고 한다면 반등할 여지는 있습니다. 리포트 잠깐 보면요. 여기 보시면 3분기 실적도 역시나 중국 부진은 지속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은 이제 글로벌 리밸런싱 뭐 이걸 강조하면서 지금 중국의 비중이 매출이 컸는데 이거를 다각화시키겠다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아모레퍼시픽의 목표거든요. 그리고 코스알엑스 같은 경우도 지금 코스알엑스는 명확하게 중국이 타겟이 아니에요. 유럽이라던가 북미, 인도 쪽이 타겟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 그 다음에 라네즈랑 이니스프리 등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인디 제품이랑 섞어가지고 지금 아모레퍼시픽이 다변화를 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고객 다변화, 중국의 비중이 높았던 그 고객을 다각화시킨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데 이게 과연 성과가 나온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그런 투자 가치, 시간 대비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여기 증권사 리포트, 교보증권 리포트 타겟 프라이스는 19만 원인데 뭐 이거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중장기 관점으로 좀 끌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2분기 실적 쇼크가 있었던 만큼 3분기 실적 발표로 인한 추가 하락까지도 염두를 해둬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아모레퍼시픽의 실적 발표는 11월 13일이네요. 우리 시청자님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에코프로 네. 102,500원에 5%입니다. 102,500원에 5%요? 네. 그럼 어떤 부분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어느 선에서 추가 매수를 해가 단가 좀 낮추고 네. 전망도 괜찮는지 아니면 더 내려갈 때까지 놔야 되나 어떻게 네.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하고 싶은데 어느 정도 돼서 해야 되는지 네. 여쭤보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우리 청자님 작년에 뭐 에코프로나 2차전지로 수익을 보셨었나 봐요. 아니요, 안 봤는데 네. 부러워가지고 사봤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없어가지고 네. 한번 사보고 싶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추가 매수하고 싶으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두 분의 네.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긍정과 부정이 나왔습니다. 요셉백 대표님의 긍정 의견 들어볼게요. 지금 시점에서 추가 매수 가능한 걸까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에코프로라는 종목보다는 다른 2차전지 관련주를 솔직히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2차전지 관련해가지고 더 이상 더 나쁠 것이 있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봤었을 때 지금 화재라던가 뭐 나올 악재들은 다 주가에 고스란히 녹아있고 실적이 또 요번 3분기 때 안 좋을 거라고 벌써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들이 주가에 벌써 다 녹아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그리고 이제 대선 관련해서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도 오늘 뉴스를 보셨으면은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지금 유럽에서 보조금 그 혜택을 지금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지금 풀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2차 전지 관련 쪽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도 있다. 순환매 관점에서 이 반도체와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이제 바이오 이쪽 섹터들이 계속적으로 돌아가면서 부각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부정적인 요소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당장에 추가 매수를 하라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 부정적인 이유가 첫 번째로는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입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황 현 시점에서 에코프로라는 종목을 풀베팅하기에는 다소 리스크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두 종목 있죠. 에코프로 HN하고 그리고 에코프로 BM 있는데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이 안 좋다라는 것들이 주가에 녹아 있다라고는 하지만 안 좋을 때 굳이 들어가서 달려 들어가지고 이것이 저가 매수다라고 이런 관점으로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턴어라운드가 확인이 됐었을 때 그때 투자를 해도 늦지 않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비중이 5% 가지고 계신데 이런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아니면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에 이런 종목들이 실적이 유의미하게 턴이 되는 것들을 확인을 해본 이후에 3분기 때 실적이 안 좋으니까 4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좀 올라온다. 그런 증권가 리포트들이라던가 뉴스 기사가 들려오고 그리고 전기차 보조금 혜택 같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나라 그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같이 반등세가 나와줄 때 그때 추가 매수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은 추가 매수 시점은 아니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었을 때 충분히 내년을 타겟팅하고 투자를 해 보심이 좋을 것 같고요. 에코프로라는 종목 자체가 재작년처럼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30만 원대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거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25년, 26년, 향후 한 2, 3년까지 멀리 바라보셔야 되기 때문에 단기간으로 매매를 하시는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묵직한 종목이니까 여유 가지시면서 5% 비중이니까 그렇다고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 어느 정도 하방은 방어를 해줄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락은 지지해 줄 것이다 라는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오히려 약간 긍정이지만 좀 보수적인 긍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의 부정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천단님 지금 이 시점에 에코프로 추가 매수는 안 되는 걸까요? 저는 일단 미국 대선을 결과를 보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오늘 현대차도 급락이 나왔고요. 지금 자동차랑 2차 전지 쪽 오늘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트럼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트럼프 후보의 지금 인지도 상승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영향을 줬고 특히나 테슬라 같은 경우 지금 주가에 대한 그런 글로벌 IB에서 계속적으로 매도 리포트를 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로보택시 기대감으로 올라왔다가 너무 과도하게 올랐다. 지금 본업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 이 부분이 지금 주가에 너무 많이 과대평가가 됐기 때문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이 오늘 자동차랑 2차 전지 쪽을 그대로 눌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추가 매수하기에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벤츠부터 시작해서 테슬라의 원통형 배터리 관련 이슈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지금 주가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에코프로가 이제 앞으로 나아갈 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삼성전자도 지금 계속적으로 주가가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가 앞으로 뭐 파운드리라던가 DS 쪽에서 뭔가를 만들어 가야 될 거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저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은 이때 많이 오른 거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넥스트는 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뭐 보이는 게 없다라는 거죠. 업황도 안 좋고 실적도 안 좋고 그럼 그 다음에는 뭐 볼 게 뭐가 있어? 이러한 점에서 봤을 때 지금 뭔가 추가 매수를 해서 올라와주는 그런 모멘텀 자체가 보이질 않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에코프로 추가 매수 하실 거면은 저는 차라리 뭐 다른 쪽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오늘 TSMC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지금 시간에서도 그렇고 지금 오늘 에이징랜드라는 종목은 막판에 상한가까지 갔거든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 TSMC 향 매출이 있거나 그쪽에 대한 고객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지금 내일 아마 시세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 바이오라던가 2차 전지 쪽 내일 수급 이탈이 나오면은 반도체 쪽에 수급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2차 전지 쪽 추가 매수 고민은 약간 접어두시고 일단 내년까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뭔가 내년에
바뀔 수 있는, 업황이 회복될 수 있는,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뭔가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바닥을 찍고 전환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확인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올라갈 때 이거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조금 더 냉철하게 지금 2차 전지 업황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그런 가능성들 이런 것들을 다 골고루 보시면서 추가 매수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추가 매수할 수 있는 비중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보자라는 이런 의견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에코프로 상담 도와드렸고요. 내 종목도 이렇게 자세하게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상담 창구 많은 애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도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바로 다음으로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355번님께서 대원제약 가지고 계세요. 매수가가 15,700원에 비중 5%입니다. 비만 관련으로 펩트론처럼 갈 줄 알았는데 혼자 떨어지네요. 더 갈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이주원 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다행히도 우리 추천사님 매수가랑 현재가랑 엄청나게 큰 차이는 없거든요. 네. 지금 시점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지금 접근하셔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다만 이 대원제약이 준비하고 있는 비만 치료제는 패치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약간 요즘에 잘 가고 있는 장기 지속형 플랫폼을 가진 그런 펩트론이라던가 뭐 경구용 비만 치료제도 최근에 지금 움직임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비만 치료제 쪽은 장기 지속형 쪽에만 집중이 되고 있고 그 외에 경구용이라던가 이런 쪽은 거의 뭐 소외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원제약 같은 경우도 이거에 대한 새 파이프라인에 대한 모멘텀은 있습니다만 요게 앞으로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최근에 많이 올랐던 장기지속형 그 주사제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과 특히 블루엠텍 같은 기업들 그런 쪽에서 조정이 나오면서 만약에 수급이 이동하게 된다고 한다면 경구용이라던가 패치형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움직일 수 있고요. 대원제약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종합 감기약부터 시작해서 그런 제품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실적 모멘텀으로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시가총액 대비해서 매출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업 자체는 저평가입니다. 지금 시가총액 3,500억인데 매출이 거의 6천억 가까이 되는 매출이에요. 그러니까 돈은 잘 버는 회사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뭔가 앞으로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평가받기에는 다소 부족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간이 다소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비만 치료 테마를 보고 대원제약을 선택했다 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차라리 한미약품이라던가 뭐 동화 쪽으로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확실한 종목을 선택해보자 교체 매매할 수 있는 종목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우리 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1525번님께서 우리기술 투자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8,300원에 20% 보유하고 계신데요. 우리기술 투자 탈출하고 싶은데 목표가 설정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유세벽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상승세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던데 우리 기술 투자는 좀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요. 네. 1억을 가야 우리 기술 투자가 좀 매수가까지 가능한 걸까요? 저 코인 관련해가지고 네. 이렇게 좀 널뛰기 변동성을 보여주는 뭐 우리 기술 투자 뭐 투자해서 뭐 재미를 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탈출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가격적인 전략을 봤었을 때 비트코인이 올라갈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는 증시가 올라갈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 예측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금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기술적으로 이럴 때는 지금 탈출이 우선 최우선 목표니까 8,000원 가격대가 돌파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충분히 저는 9,000원까지도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다만 최근에 거래량이 진짜 없습니다. 거래량이 시장의 관심에서 완전히 소외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근데 다만 다행스럽게도 실적을 보아하니까 작년에는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었습니다. 실적 같은 경우에 재작년에 굉장히 안 좋았었고 그리고 이제 점점점 괜찮아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아주 썩 유의미하게 좋아진다라는 부분들은 포착이 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증권가에서도 뭐 크게 눈에 띄게 이렇게 이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거나 보고 있지 않다라는 점들 그리고 시장에서 소외받고 있다라는 점 그런 관점으로 좀 봤었을 때 저는 이 종목은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기간 행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8,000원이 돌파되는 그 시점에서 일부 좀 분할 매도 방식으로 좀 이렇게 좀 덜어내신 다음에 그리고 9,000원대까지 적은 비중으로 한번 노려보고 그리고 다만 이제 그 가장 가깝게 있습니다. 지금 7,400원 라인이 여기가 중장기 이평선들이 몰려 있는데 여기 라인이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금 6,000원까지 밀릴 수도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하셔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단기간 한 달 이내에 빠르게 좀 탈출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 자세한 전략 만들어 드렸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뒷번호 0416번님께서 PSK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23,500원에 32%입니다. 이제는 더 못 살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합니다.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이조은 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 비중을 보니까 계속 또 추가 매수를 하셨었나 봐요. 수익 보실 수 있을까요? 지금 가격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ASML에 대한 충격도 있고요. 지금 반도체 전공정 쪽이 지금 최근에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전공정 장비들 중에 AI 반도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장비들도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거는 다 후공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HBM 관련주들 뭐 AI 가속기 이런 쪽으로 다 가는 종목들 보시면요. 대부분 다 후공정이거든요.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잘라내고 이러한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금 포커싱이 맞춰져 있다라는 점. 근데 그 와중에 지금 ASML 실적 충격 때문에 더 힘을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전공정 쪽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HBM은 또 HBM이 있지만 디램이라던가 낸드 쪽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좀 살아나는 모습들이 나와줘야 저는 전공정 장비단에서 조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PSK 같은 경우는 이러한 PR 스트립 장비라고 해서 보통 이제 포토 공정에서 패턴을 그린 다음에 이제 감광액, 그러니까 코팅액으로 썼던 감광액을 제거하는 용도로 쓰는 장비를 이제 납품하는데 이게 이제 글로벌 1위라고는 하고 있는데 사실 랩리서치가 경쟁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ASML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ASML이 세계 글로벌 최고의 노광 장비를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그 노광 장비 납품하는 기업의 주가가 그렇게 급락이 나왔고 실적이 곤두박질 쳤기 때문에 이거에 의해서 뭐 영향을 피해갈 수 없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이미 뭐 메이저 수급들은 좀 눈치를 챘는지 좀 미리 많이 팔았던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가격 조정은 많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가가 다시 반등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AI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엔 더 부각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앞으로 전공정단에서 물론 디램이라든가 낸드 쪽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AI 쪽으로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가 조금 더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고 사실 지금 당장에 뭐 어떤 드라마틱한 반등을 기대하기는 모멘텀이 좀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부족한데 다만 좀 긍정적인 부분들은 이 PSK라는 기업은 실적 모멘텀은 굉장히 괜찮습니다. 실적은 좋고 기대해 볼 만한데 아직 이거를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뭔가 모멘텀 자체가 없다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비중이 32%인데 좀 매수가 위로 올라오면은 비중을 저기서 한 20%는 좀 덜어내시면서 리스크 관리 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PSK 자세한 전략 만들어 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